포착입니다. 오늘도 이승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끼뉴스 이승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대형 서점의 도서관화입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죠. 여러분은 주로 언제 대형 서점에서 책을 읽으시나요? 약속 시간까지 시간이 남아 기다릴 때? 다양한 분야의 책을 둘러볼 때? 혹은 구매 전 책 내용을 미리 확인할 때? 다양한 이유로 많이들 찾는 대형 서점. 최근에는 대형 테이블과 간이의자 등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꾸며져 애독자들에겐 최적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형 서점의 호의 탓에 반대로 소갈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광화문 대형 서점에 들를 때마다 몹시 뿔이 난다. 이건 한 출판사 대표가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인데요. 300자짜리 짧은 글은 계속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글을 뿔나게 한 건 몇 년 새 눈에 띄게 늘어난 대형 서점 내부의 독서 공간들. 관련 내용 기획 취재팀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요즘 대형 서점에 가면 큰 탁자가 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쭈그리고 앉아서 읽지 않아도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좋은데 출판업계와 중소서점들의 입장은 다르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른지 오늘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이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 종로구 소재 대형 서점 3곳을 둘러보면 서점이 마련한 독서 공간은 물론이고요. 통로 사이사이까지 독서 산매경에 빠진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 연령대 역시 다양해서 아이들부터 20, 30대 젊은 층, 장년층도 찾아볼 수 있고요. 얼마 전 대형 탁자로 마련된 독서 공간은 아예 남는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서점은 원래는 책을 파는 곳이잖아요. 책을 사서 집에 가서 읽으면 훨씬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서점에서 책을 읽는 건가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사고 싶은 책을 다 살 수 없는 형편이라 서점에서 책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서점을 방문하는 경우는 아이들에게 독서 습관을 들이기 위해 일부러 들러 책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요. 또 대형 서점이 시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녁 약속을 위해 근처를 찾았다가 시간을 때우기 위해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책을 비교해본 후 하나만 선택을 해서 구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미리 책을 읽어보고 또 전부 읽어보기도 하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 모습을 싫어하는 업계가 있어요. 바로 출판업계입니다. 한마디로 꼴 보기 싫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SNS에 관련 내용을 올렸던 한 출판사 대표의 말에 따르면 서점에 비치된 책들은 출판사가 팔기 위해 가져다 둔 것이지 읽고 가라고 둔 책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객 손때가 묻어 책이 더러워지면 서점은 손해 한 푼 없이 반품한다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서점은 남의 책으로 생색내면서 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 굴지 말라는 것이죠. 반품을 하는지는 몰랐는데 출판사 대표의 울분이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출판계는 이른바 서점의 도서관화라고 불리는 이런 현상들이 출판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 읽은 책을 사지 않아서뿐만 아니라 서점에서 사람들의 손때가 묻은 책들이 그대로 출판사에 반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입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른 출판사들도 마찬가지 입장인가요? 네, 다른 출판사들 역시 대체로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위탁 판매로 서점과 거래하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고객 손때가 묻어 팔리지 않은 책들이 그대로 돌아오는 게 달갑지 않은 게 당연합니다. 또 상품 진열 공간을 줄여서 독서 공간을 늘린 건 역시 불만인데요. 책이 발견될 확률이 줄어듦으로써 판매도 자연히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군요. 네, 실제로 2015년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최대 100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 탁자가 설치되면서 약 5만 권의 책이 매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겠어요. 이 책이 일단 매대에 걸려야 팔리든지 말든지 하는데 걸릴 공간이 없어지면
아예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대형 서점의 매대에 오른 책들 중에는 베스트셀러도 있지만 이른바 자릿세, 매대 광고비를 지불한 책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광화문과 강남 일대 대형 서점 매대의 한 달 광고비는 위치와 지점에 따라 적게는 6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 가까이 지불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광고비까지 지불하는지는 몰랐습니다. 대형 서점 매대에 진열이 되면 잘 팔리나요? 판매량에 확실히 영향이 있나요? 판매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3월과 4월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기대되는 신간 매대에 올랐던 책의 판매 실적을 살폈습니다. 이 매대는 프레젠테이션 경쟁을 통해서 선발된 소형 출판사의 책들을 광고해주는 매대입니다. 대부분 광고와 마케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매대 효과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해당 매대에 책을 올린 대다수 출판사는 판매 실적에서 큰 효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외의 결과네요. 매대에 올랐다고 해서 반드시 책이 잘 팔리는 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요리책 같은 일부 실용서와 아동책은 다른 책보다 실적이 좋았는데요. 3, 4월은 학기 초라 아동도서 수요가 많았던 점, 실용서 및 아동도서 매대가 계산대 옆이라 눈에 잘 띄었던 것도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매대 위치도 영향을 주는군요. 그럼 출판사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광고비까지 지불하고 매대에 올렸던 출판사 입장에서는 매대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대부분은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고나 마케팅 없이 매대 광고에만 의존해서는 판매율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인문도서 출판사 대표는 유명 저자의 책이나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오른 책, 언론에서 호평을 받은 책들은 매대 광고를 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대형 서점 매대 노출만으로는 광고비의 절반도 못 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출판사들이 매대를 이용한 광고를 합니다. 회의적으로 생각하면서도 매대 광고를 이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출판사 입장에서는 대형 서점의 매대 광고를 통해 출판사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장기적인 입소문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을 구입할지도 모르는 잠재적 독자에게 책을 노출한다는 의미인 셈이죠. 당장 팔리진 않더라도 기억에 남게 해서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거군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매대 광고를 대형 출판사와의 관계 유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출판사도 많습니다. 주로 예술도서를 내는 한 출판사 마케터에 따르면 매대 광고를 했던 책은 광고 외적인 부분, 그러니까 서점에서 노출해주는 빈도나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걸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일부러 매대 광고를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네, 대형 서점의 매대 광고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형 서점과 출판계 차이가 미묘하고 복잡한 것 같아요. 대형 서점을 갑, 출판계를 을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제 논점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대형 서점의 도서관화, 위험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내용 역시 출판업계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대형 서점들은 출판사들로부터 책을 위탁받아 판매합니다. 주문한 양보다 팔린 양이 적어 재고가 쌓이게 되면 보관하거나 출판사로 돌려보내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견본으로 서점에 진열됐던 책들이 포함된다는 것이 출판계의 증언입니다. 공짜로 읽은 책들이 다시 돌아가는 곳이 출판사이기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SNS에 글을 올린 출판사 대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누리꾼들이 댓글을 달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은 댓글이 해당 글에 달려 있었는데요. 견본책은 서점의 서비스인 줄 알았다. 서점이 훼손된 책을 책임지는 줄 알았다. 한 서점에서 독서 테이블을 만든 후 내가 운영하는 서점에서도 책을 마구 접어보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런 뒷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등의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네, 책을 접어서까지 본다니 매너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대형 서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형 서점들은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독서 공간 마련 후에 출판사 피해가 심각해졌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더구나 손님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책이 심하게 망가졌을 경우 견본 스티커를 붙여 서점에 비치하는 등 나름의 대안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판사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서점 입장에서는 독서 공간을 마련한 게 출판업계에 큰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상당수 고객이 책을 읽으러 왔다가 사기도 하고 서점이 문화공간으로 변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독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출판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서점은 자신들이 설치한 독서 테이블이 일방적인 갑질은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로지 독서 테이블 때문에 출판사 피해가 심각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심하게 망가진 책은 반품하지 않고 견본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독서 테이블 덕분에 생긴 서점은 문화공간이다라는 이미지, 그 이미지로 인한 이익들 역시 서점뿐 아니라 출판계 전체에 전달된다는 것이 서점 측의 주장입니다. 또 이쪽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쪽 이야기도 공감이 가는데요. 그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특히 와닿습니다. 책 읽는 사람들 보면은 나도 따라서 책 읽고 싶고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보기에도 좋고.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 역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소설가는 사람들이 책과 멀어지고 있는 시대에서 대형 서점이 여전히 든든한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 역시 책을 미리 보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출판사에도 좋은 일 아니겠냐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독자들, 소비자들일 텐데요. 독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독자들의 의견은 분분한 상태입니다. 훑어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 독자, 서점, 출판사 모두에게 좋은 것 아니겠냐며 독서 공간 마련에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손때가 묻은 책을 도대체 누가 사겠냐며 부정적인 시선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일단 대형 서점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만큼 샘플용 책을 따로 구매해 출판사 피해 최소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대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대안까지 제시해주고 있군요. 그런데 대형 서점의 도서관화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됐었죠? 네, 맞습니다. 책을 읽기 위해 일부러 서점을 찾는 소비자들은 이전에도 비난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책을 공짜로 보려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이유, 오랫동안 특정 책이나 특정 자리를 독점하면서 다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죠. 그런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늘어난 독서 공간으로 책 판매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혹은 출판사의 피해가 커졌는지 변화가 없는지 그러한 입장들을 입증할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불황인 출판 시장에 자주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질 따름이죠. 이 모든 일은 책을 멀리하는 사회에서 책이 팔리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냐는 목소리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네. 공짜 독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을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이나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 SNS나 블로그에만 올리지 않는다면 대형 서점에 와서 혼자 책을 읽는 것은 법률상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점과 이 출판업계의 대립을 언제까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일부 독자들의 책을 함부로 다루는 행위도 제재를 가해야 할 것 같고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앞서도 잠시 언급했었는데요. 대형 서점들의 견본책 구매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대안책입니다. 대형 서점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만큼 샘플용 책을 따로 구매해 출판사 피해 최소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견본책을 따로 만드는 방법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대안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서점의 도서관화 현상의 원인은 서점이 아닌 도서관에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책을 읽고 싶어하는 독자들이 서점으로 향하는 이유가 도서관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동네에 서점이 필요하다는 논지의 글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서점이 아니라 도서관이 필요한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네, 이 이야기가 공감이 갑니다. 사실 책을 빌려 읽고 싶어도 동네에 마땅한 도서관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번 알아볼게요. 요즘은 동네 서점에서도 책을 빌려 읽을 수 있다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공공도서관에서 인기 있는 신간 서적을 빌리려면 길게는 한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읽고 싶은 책을 동네 서점에서 바로 빌려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부천시 산하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하면 됩니다. 부천시 내 9개 동네 서점에서 원하는 책을 바로 빌릴 수 있으며 대여해주는 책은 모두 새 책이라고 합니다. 다 읽은 후에는 해당 서점에 다시 반납하면 되고 대출 기간은 2주라고 합니다. 좋은 제도인데 서점에서는 그 책을 어떻게 하나요? 빌려줄 때는 새 책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새 책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후 해당 서점에서는 그 책을 부천시 내 11개 공공도서관에 보내고 대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 서점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 용인시가 먼저 시작했는데요. 경기 안산시와 오산시, 전남 여수, 나주시, 경북 포항시 등도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시민들이 좋아하고 동네 서점의 매출도 늘어나기 때문에 반응이 매우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대책으로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이승희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